평생을 바쳐 마련한 소중한 내 집. 그런데 요즘 부동산 뉴스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신가요? 정부에서는 연일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실제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러다 정말 집값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닌지, 내 노후 자금의 전부인 이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 나침반이 우리 어르신들이 이 하락 신호 앞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최소 수천만 원, 아니 1억 원 이상의 가치를 지키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먼저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나올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집값 상승에 기댄 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입니다. 실제로 그 발표 직후 무섭게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에 급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안 사면 큰일 난다에서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로 순식간에 돌아선 것입니다. 물론 집값이 당장 폭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초입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변화를 외면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를 구경만 할 것이 아니라 내 배가 튼튼한지, 닻은 잘 내리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부터 점검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집의 현재 가치와 시장성을 냉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파트 얼마 올랐다더라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만 의존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접속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같은 평형의 최근 3개월간 실제 거래된 가격을 확인하십시오. 부동산 앱에 떠 있는 호가가 아니라 실제 계약서가 오간 실거래가가 내 집의 진짜 가격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물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같은 사이트에서 우리 아파트 단지를 검색해 보세요. 나와 있는 매물이 몇 개나 되는지 보십시오. 만약 매물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 앞으로 집을 팔고 싶을 때 나보다 더 싸게 팔려는 경쟁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렇게 실거래가와 매물, 물수를 확인하는 것은 마치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내 집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내 집의 상태를 확인했다면 이제 나의 자금 계획과 노후 시나리오를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혹시 이 집 팔아서 작은 집으로 옮기고 남는 돈으로 노후 생활해야지라고 막연하게 계획하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해 볼 때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억 원인 내 집값이 만약 10% 하락해서 9억 원이 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사 가려는 6억 원짜리 집은 5억 5천만 원이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노후 자금은
4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5천만 원의 차이가 나의 5년, 10년의 생활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택연금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평생 받을 연금액이 정해집니다. 만약 집값 하락이 예상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해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막연한 희망 대신 집값의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나의 노후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짜보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점검에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 플랜을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합니다. 불안감만 느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다운사이징입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해서 부부만 사는 넓은 집은 관리비와 세금 부담만 큽니다. 이번 기회에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소형 주택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십시오. 두 번째 대안은 주택연금입니다. 내 집에 살면서 매달 안정적인 현금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 주택금융공사에 전화해서 내 집으로 얼마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이 바로 부동산에 묶인 자산을 안정적인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최근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운사이징 후 남은 목돈을 단순히 은행, 예금에 넣어두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금융자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꼬박꼬박 월세처럼 배당금을 주는 우량배당주나 정부나 대기업이 발행해 안전한 채권 혹은 매달 분배금이 나오는 월분배형 ETF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는 자산을 한 곳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위험을 줄이고 매달 생활비로 쓸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하는 매우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신호와 집값 상승세 눈앞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는 첫째, 내 집의 정확한 실거래가와 매물수를 확인하는 것. 둘째,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후 계획을 다시 짜보는 것. 셋째, 다운사이징, 주택연금, 그리고 금융자산을 통한 현금 흐름 확보 등 구체적인 대안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파도는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튼튼한 배를 준비하고 항해 기술을 익히면 어떤 파도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꼭 실천하셔서 외부의 흔들림에도 굳건히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인생 나침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